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시거나 아직 아미가 이런가 저런가 그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이 무더위를 뚫고 이 자리까지 오셨을 때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 이유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해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너무 저도 바라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요즘 어떤 생각하세요? 어떤 생각 많이 하세요? 제가 되게 떨거든요. 이 일을 되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 서면 여러분들의 이 한 시간이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좀 보내드려야 할 텐데라는 무게감 때문에 제가 늘 앞에 한 10분은 엄청 떱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뚱하게 보시거나 호응을 안 하시거나 그럼 제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우리 주영 리더는 삼천포로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좀 빨라져야 할 텐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우리 스폰서님 늘 당부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슨 생각 많이 하세요? 덥다. 네, 덥다 생각 많이 하십니다. 네. 또 어떤 생각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하면 아미사업을 좀 잘할 수 있을까? 그럼 아미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네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거 질문하면 너무 싫죠. 네.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할 때 아메이를 접했거든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사실 한 두 돌쟁이 딸도 있었고, 게다가, 50 초반이셨던 시아버지는 갑자기 주무시다 돌아가시고, 요즘도 그런 일들 종종 접하지 않으세요? 제가 작년에 네, 부의금을, 나중에 정산해 보니까 엄청나게 냈더라고요. 네. 사실 너무 슬픈 일이지만 우리 가족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와 30대를 들어서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야 하면서 30대 초중반을 넘어가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친정언니 손에 이끌려서 암에 소개를 받았는데 소개받을 때는 아토피 때문에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자, 20대 후반에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로 있었고 저는 유치원 교사를 평생 직업으로 선택했었거든요. 여자는 평생 직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희 친정 어머니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심어주셨어요. 그게 돈을 벌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 살고 느끼고 경험하지 않으면 남편이나 아이들에 대한 응원이나 지원을 잘 할 수 없다. 그래서 평생 돈 버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되길 바라셨죠. 옛날 할머니들은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할 수 있는 평생 직업으로는 유치원 교사가 좋겠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딸이 하나인데 우리 결혼할 때 이남 이녀 계획을 세우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쵸? 너무 어이없죠. 근데 현실을 딱 마주하다 보니까 이건 꿈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 낳고 제가 네 가족 계획을 멈췄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메이 사업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될 줄 알았으면 좀 더 나을 걸 그랬습니다. 그 생각 너무 많이 하시니까 요즘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아이 계획도 잘 안 세우시는 그게 요즘 현 시대잖아요. 저도 그런 고민 많이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이런 자리에 와서 어떤 강사님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요즘 무슨 생각 많이 하십니까? 다들 조용하게 이렇게 계시죠. 자, 그러면서 뒤에 우화 하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날 청년이 신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놀라운 건 뭐예요? 신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빨리 어른 되고 싶어 하고 그리고는 다시 어릴 때가 좋았다라고 하면서 답답해 하잖아요. 그러면서 돈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고 그래서 현재도 미래도 살지 못하고 이 이야기를 딱 들려주시면서 다 본인이 이 생각 때문에 아메이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그날 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친정언니가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정언니가 저한테 해대는 거 소개 안 할 거 너무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할 일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의 스폰서님을 그때 소개받고 만나서 지금까지 너무 지금은 이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식구처럼 지내고 있는데 너무 멋있고 말씀을 하셔도 너무 제가
너무 도움이 되고, 아, 이런 분 평생 친구로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너무 드는 분이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아메이를 할 이유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자꾸 살펴보자 하셔서 보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이야기를 딱 듣고 있는데, 제가 이러고 있는 거죠.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고, 지금은 독립하실 수 있죠. 예전에는 결혼 안 하면 독립 이런 건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독립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고, 결혼하고 나니까 부모님 슬하가 너무 그립고, 네, 뭔가 자꾸 매일 그러니까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매일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진짜 부모님 밑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 생각을 너무 하고 있었고, 제가 두 돌쟁이 딸이 있었는데, 아시죠? 얼마나 이쁠 때예요. 말도 잘 못하니까, 귀는 안 따갑고,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얘가 크는 것도 별로 잘 모르겠는 거예요. 크는 것이 좀 더 걱정스럽고, 얘 나중에 커서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떡하지?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능력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병이 걸려서 아프면 어떡하지? 네, 걱정쟁이였어요, 제가. 도대체가 가만히 방 안에 앉아서 애기랑 그 생각만 계속 하고 있다가 한 번씩 이런 자리 왔다가 이런 자리 오면 뭔가 그런데 계속 혼란 속에 있다가 제가 이 글을 딱 보는 순간 이럴 때가 아니야. 난 어른이고 엄마고 그러니까 결정해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한 6개월 정도를요. 고3 수험생처럼 아메이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자, 이 말을 딱 들으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되게 열심히 알아봤다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아메이를 알아보는 데 썼어요. 고3 2학기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엉덩이 붙이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공부를 하고 지금도 막 새벽 한두 시까지 공부하는 고3 수험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를 아메이를 알아보는 데 썼어요. 이런 자리에도 더 오고 일주일에 한 번 오기가 어려웠는데 좀 더 오고 그리고 스폰서님이 주시는 책이나 음원도 좀 이렇게 뒤로 밀어놨었는데 다 꺼내서 또 보고 책도 또 보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정말 진심으로 알아보자. 근데 그래도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진 않아.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빨리 복직하자. 결정을 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분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좀 이렇게 정해놓으세요. 기간을.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가면 집에 오는 시간이 있고, 1학년이 되면 6학년 졸업도 해야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3학년 졸업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본다는 이유를 대고 몇 달씩 계속 시간을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건 아닐까. 여러분들 시간을 그렇게 쓰시면 너무 아까울 수도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으니. 그래서 이날부터 6개월 고3 2학기 때만큼 좀 집중해서 우선순위에 두고 알아보자. 그래서 애 보는 시간 말고는 네, 좀 아메이를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때 6개월 알아본 거 가지고 그 뒤에 한 번도 아메이 사업에 대한 믿음이나 제 선택에 대한 후회 없었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게 있는 게 너무 괴롭잖아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은 자격증도 너무 많으시고요. 그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지금 15년 차 정도 하셨거든요. 근데 계속 고민하시더라고요. 그 일을 계속 하려면 또 무슨 자격증을 또 따야 되는데 그걸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이걸 따서 내가 지금 잘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메이 공부를 안 했으면 지금도 살면서 계속 순간순간 닥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만 하다가 끝났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아메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날은 이렇게 보이고 어느 날은 저렇게 보이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은 뿔을 제가 만지는 거죠. 그럼 너무 딱딱하고 무섭고 누구한테 살짝 아메이 얘기 꺼내봤다가 아메이 알아? 완전히 막 야단 맞고 혼나고 네가 유치원에서만 있어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막 엄청난 얘기가 돌아오고 아니 내가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언니가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돌려서 얘기하다가 이러고 어느 날은 또 막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처럼 너무 대단하고 너무 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 같지 않고 이런 느낌도 들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를 이렇게 보고 있지 않을까. 근데 눈을 뜨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코끼리를 만지는 분들은 다 까만 안경을 끼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잘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아메이가.
잘 본다는 거는 아메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얻어야지 하다 그만두신 분, 예, 인터넷상, 이런 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알아보시면 너무너무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잘했던 건 6개월 알아보겠다고 결정한 그 순간부터요, 모두에게 비밀로 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네, 그냥, 잠깐 뭐 좀 어디 보러, 뭐 좀 알아보러, 이러면서 6개월 다니고, 그 다음에 결정한 다음에 스폰서님하고, 저 이제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자, 그래서 좀 깊이 보셔야 돼요. 속만 보지 말고, 네. 나무만 보지 말고, 크게 멀리 내다보고, 여러분들 지금에 있어서 5년 후, 너무 금방 올 거죠? 5년 전에 뭐 하셨어요? 까마득하지만 또 금방 지났잖아요. 네. 우리의 앞으로의 5년도 금방 올 거거든요. 너무 진지하시죠? 제가 너무 진지한 목소리로 진지하게 낮게 말하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같이 진지해지시는데 제가 극아이라, 예. 앞에 했던 리더님처럼 그런 능력은 제가 절대로 없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어떤 사람도 다 잘할 수 있어요. 제대로 순서대로 배우고 진행하면, 네. 자, 이 영상 하나 볼게요.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아직도 그 얘기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뭐 2학년, 3학년인데 의대, 법대 거기 확실한 거 아니니까 아직도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실제 그 믿음이 아직도 굉장히 탄탄해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 뭐 저희 아이도 그런 쪽 공부하는 건 제가 약간 반대했어요. 그렇다고 제 뜻대로 저희 아이가 결정한 건 아니겠지만은 저는 물어봤을 때 아빠 생각은 그렇지는 않으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고 뭐냐 이런 거예요. 부모님 마음 똑같거든요. 우리 아이가 뭔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는 거죠. 그게 과거에 얘기했던 전문 직종입니다. 근데 전문 직종은 시대의 변화량이 적을 때 통용됐던 거예요. 예를 들어 기업도 막 흔들리고 스타트업 요동치고 있는데 전문 직종은 단단한 반석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애도 여기 올라가면 좋겠어. 근데 이제 시대가 이 반석 자체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전문직이라는 거는 뭐가 문제냐 하게 되면 한 번이 깨져버린 순간 다른 직종에 응용하거나 접목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제 주변에도 의사직을 갖고 계신 선배님들이나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의사라는 직업을 안 하게 되면 당장 다른 쪽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쉽진 않아요, 사실은 이게. 그 새 시대에는 저는 특정한 전문직에 뾰족한 뭔가 자기의 나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환경이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변해가는 세상에 나를 맞출 수 있는 적응 능력, 카멜레온과 같은 변화 능력,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본 질문 중에 이게 있어요. 김밥 천국이나 동네 중국집 메뉴판을 보여주고서 골라봐 이래요, 제가. 학생들이 잘 못 골라요, 이거를. 그냥 주로 중국집에서 뭐 몰래 하면 볶음밥, 짜장, 뭐 짬뽕, 요것만 얘기하거든요. 나머지 메뉴 중에 맛있는 것도 꽤 있는데 비싸기도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안 먹어봐서 그래요. 안 먹어보게 되면 새로운 거 적응할 때는 걸 두려워합니다. 즉 저는 도전이나 적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작은 시도를 이렇게 해보면서 이때는 이 모습이 맞고 저 모습이 맞고 학습이 돼요. 그러면 더 큰 변화를 요구한 상황에서도 나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앞서 얘기했던 전문 직종만 해도 변화가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는 나를 모양을 바꿔서 여기 끼운다는 거를 아예 생각을 잘 못해요. 몸이 굳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좀 더 다양하고 많은 변화, 좀 쉽게 말하면 안 해봤던 취미,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회적인 관계를 재미삼아 툭툭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감하세요? 이런 영상들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의 나의 인생과 우리 가족의 인생을 중요하게 연결할 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어려워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 말고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 공감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이 좋아, 비전이 있어. 자, 이런 쪽으로 공부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선뜻 할 수 없는 거죠. 저희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가이드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제 또래들 보면 간호사, 뭐, 은행, 병원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럼 그 직업을 왜 선택했어? 라고 질문해보면 내가 왜 했지? 엄마가 좋다 그랬던 것 같아. 아빠가 권했던 것 같아. 이런 경우 많지만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너무 시대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경험치나 학습치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봐야겠죠. 아이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그렇고 배우자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도 준비해야 될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노동 수입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어느 날 아메이 공부하러 왔더니 인세적 소득, 인세 소득, 연금 소득 이런 말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전 이걸 이해하면서 아메 사업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저기 보면 28세부터 이제 흑자로 돈을 번다는 얘기죠.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뭔가 돈을 쓰면서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던 중에서 28세가 되면 이제 내가 사회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것, 그걸 흑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 주변에는요, 아직 30이 넘어도 공부가 안 끝나고 준비가 안 끝난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점점점 더 그렇게 돼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흑자가 정점을 찍는 게 43세래요. 여기 43세 넘으시지 않은 분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직 다 젊어 보이시는데 저는 넘었습니다. 그러면 제 인생에 가장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서 돈을 많이 그래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은퇴 시기를 준비해야 한다는데 지금은 은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도 사실 정확한 지침도 없고 계속 헷갈리고 최근에 만난 어떤 분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집 한 칸 있고 남편이랑 나도 지금 아직도 50대 후반인데 일을 하고 계세요. 본인이 하던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아이들도 다 20대 초중반 넘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이제 공부가 끝나면 이제 돈 들 일이 없으면 지금 그냥 집도 팔고 그 아이들한테 좀 나눠주면서 기초수급 생활자로 내려갈 거야. 그럼 나라가 다 해줘. 먹고 살 건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50대 후반을 만났거든요. 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벌써 인생을 그렇게, 네.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괜찮아. 병원도 공짜고, 다 나라에서 돈 해줘. 돈 없으면. 그러면 최저 생활을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선택을 한 것도 이유가 있을 거죠. 그리고 그게 그냥 선택인지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말을 그렇게 뱉은 건지는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생각은 바뀔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신문에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노후소득 피라미드. 네. 이거 보셨어요? 자, 60대 완전 은퇴 가구들을 조사를 했더니, 네. 정말 은퇴 기족이 525만 원의, 수입이 있다. 이거는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서 계속 연금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물이나 이런 걸 해서 월세를 받는 건지 그런 조사까지는 안 돼 있지만 어쨌든 500만 원 정도 이상의 수입을 계속 60세 이후에도 얻고 있으면 은퇴 귀족이다. 저는 한국아메이 파운더스 에메랄드인데 저는 이미 그러면 은퇴 귀족에 들어간 지가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에게나 너무너무 자신 있게 아메 사업을 준비하자라는 얘기를 전보다 훨씬 더 힘주어 그리고 진짜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거죠. 그게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우리는 앞으로 삶을 계속 살아내야 되잖아요. 네. 자,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소비 수준에 대해서도 또 나왔더라고요. 자, 제가 글씨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눈이 아픈데. 자, 525만 생활비 충당 정도에 대한 충분히 여유 있다. 네. 자, 여유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삶을 꿈꾸는지에 따라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60세 이후에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수입을 만들어서 은퇴 귀족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수입? 저는 아파트, 부동산 이런 거 많이 꿈꿨었어요. 와, 저기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엄청난 건물이거든요. 저거는 네, 상상도 못하지만 저런 거 있으면 진짜 너무너무 좋겠다. 제가 10대 때, 20대 때 그래서 유치원 교사가 되는 순간부터 한 20년 열심히 벌어서 저축해서 그것을 40세 이후에 유치원 번듯하게 5층 건물 하나 사가지고 지어가지고 1층은 유치원, 2층은 피아노 학원, 3층은 미술학원, 4층에 내가 살아야지. 이랬던 꿈을 20살에 꿨다가 한 3, 4년 지나고 완전히 깼습니다. 제가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학생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돈을 집에서 달라 하는 자 근데 군대도 제대했어요. 제가 볼 땐 도저히 부모님한테 손 내미는 것은 자식 된 도리가 아니다. 왜 그랬죠? 제가 그래서 그 적금을 깨서 남편과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역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지금 내 삶이 중요하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미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제가 살았던 뒤를 돌아보니까 현재 제 삶이 너무 중요했던 거였어요. 저는 현재 삶도 너무 잘 살고 싶어요. 현재가 있어야 미래도 있는 거잖아요. 현재도 너무너무 잘 살고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그게 아메이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서 저의 삶도 매일매일 매달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미래 준비는 따라서 오는 거죠. 주식, 이런 건 상상도 못 합니다, 저는. 자, 저는 그래서 현금 자산을 원했어요. 매달 적어도 꼬박꼬박 나오는 옹달샘 같은 이런 안정적인 현금 자산이 없을까? 자, 아메이 사업이 좋은 이유가요. 이것 때문입니다. 출퇴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오늘 어쩌면 출근 중이신데 오늘 뭐 잠깐 휴가나 반차나 이런 거 내고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투자 필요 없고요. 경력, 나이, 외모, 학벌 조건이 전혀 없고요. 의무사항이 없어요. 사업에 대한 의무사항도 없지만요. 마트를 쓰는 데 대한 의무사항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남편이 20년 넘게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고 친정아버지도 거의 50년 정도 자영업 하셨거든요. 네, 자영업은 너무너무 의무사항이 많던데요. 나라의 세금도 너무 많이 내야 되고 그런데 아메 사업은요. 네,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 네, 수익 구조가 아주 저는 공평한 거 아니고 공정해서 좋았어요. 수익 구조가 공정합니다. 어떤 순서가 없고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 여러분 저는 노력순 말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어떤 노력인지를 알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 노력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노력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고 사실 그 노력이 제가 할 수 없는 노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할 일은 아니야. 보상은 처음에 사업 설명 한두 번 들을 때만 해도 이렇게만 되면 너무 좋죠. 이걸 아무나 하나요.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한데 저는 저 노력이 어떤 노력일까? 어떤 노력일까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노력이냐에 포커스를 두고 아메이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절대로 누가 가져갈 수 없는 자산 형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절대로 어디 가져갈 수 없는 자산 형태.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원하는 속도, 원하는 보상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월 10,000원에서부터 월 1,000,000원 이상까지 퇴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산 형태의 소득이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필요하다. 그래야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잘 대처할 수 있다. 이것만 공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어떤 마트 다니세요? 네, 저 맨 왼쪽에 위에 있는 아메이마트를 지금 주로 많이 쓰는데 지금 밖에 나가면 쿠팡을 정말 많이 쓰시거나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생필품을 소비하러 지출을 얼마나 쓰시는지 아세요? 모르죠. 가계부 안 쓰잖아요, 우리. 그런 거 안 쓰죠? 있어야 쓰죠. 네, 통장은 월급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있어야 쓰죠. 없으니까 못 쓰는 건데. 자, 근데 우리가 얼마나 소비를 하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최근에 누굴 만나서 그분은 쿠팡을 완전히 매니아로 10년도 더 전부터 로켓 배송을 쓰셨다는 거예요. 아, 저는 코로나 때 생긴 건 줄 알았어요. 코로나 때 생긴 게 로켓 배송인 줄 알았더니 10년도 더 전부터 본인은 로켓 배송을 쓰셨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또 하나의 정보를 얻었는데 근데 쿠팡에서 얼마나 소비하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아, 카드 하나 연결해놨으니까 그거 보면 알죠? 그러더니 한 달에 쿠팡 결제만 220에서 280. 모든 걸 다 쿠팡으로. 요즘은 쿠팡에서 집도 팔아요, 여러분. 집도 팔아요. 가건물 집도 팔아요. 뭐, 몇천만 원짜리 집도 팝니다. 자, 그래서, 와, 이젠 정말.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안 쓸 수 없는 것을 생필품이라고 하죠. 자, 생필품을 소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고 필요 있는 곳에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에 그런 것 지금 되게 중요한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저는 아메마트를 알면서 여러 가지를 깨달았어요. 일단 첫 번째, 모든 생산 회사들이요. 제품을 잘 만들고 소비자한테 최우선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겠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 회사들의 최우선의 이익만 가지고 만드는 회사가 대부분이다. 근데 아메이마트는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도 제품을 너무너무 잘 만들고 문제없이 만들어서 어떤 누구가 잘 모르고 소비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전 세계 59년도부터 지금 65년 동안 마트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단 한 번의 제품의 문제도 없었다. 단 한 번의 제품의 문제가 없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고 쓸 수 있는 마트 하나를 찾는다는 것도 너무너무 내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 그걸 깨달았고요. 사업하시는 리더님들도요. 우리가 만나는 분들한테 그것부터 깨닫게 해주시는 게 순서상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필품 마트를요. 여러분들은 소비하고 계시잖아요. 애기 등짝 좀 맞았을 것 같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마트. 자, 이거를 그냥 소비만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소유해서 내 미래를 바꿀 것이냐. 이건 아마존닷컴에서 매일 Don't let running out ruin 떨어지는 your 거 rhythm. 버튼 만들어서 Introducing the new 그냥 Amazon 수동보다 Dash 하라 button, 그런 뜻이에요. a simple way 자, to reorder your 저는 day. 왜 안 멈추죠? 아메이마트를 소유해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은 마트를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로 이 회사가 만든 제품이 보상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마음에 들어야 그 마트를 평생 쓸 거 하잖아요. 자, 그래서 검증을 해보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3%의 가치를 알 때까지 아메이마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이걸 소비자 생활할 때 알게 되면서 이 마트는 정말 평생 쓰고 우리 딸한테도 물려주고 이 마트를 활용해라고 말해줘야지. 자, 그래서 이 마트가 갖고 있는 장점, 의무는 전혀 없으면서 혜택만 많은 이 마트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거죠. 여러분들 14일이 되면 아메이는 현금으로 캐시백을 줍니다.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신 분들은 그것부터 좀 받아보시는 경험을 해보세요. 이 10,000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통장에 1,000,000원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나오는 소득이에요. 여러분들 통장에 1,000,000원 있으면 매달 은행에서 10,000원 정도를 이자로 주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10만 원을 받고 계신 분들은 1억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마트와 아메이 사업이 이해가 됩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자, 아메이 회사는 이렇게 65년 동안 저자리에서 공장을 자꾸자꾸 늘려서 생필품을 계속 연구하고 만들고,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우거진 강과 나무들 보이시죠? 네. 공장인데 어떻게 저렇게 공기가 맑고 수풀이 우거지고 강이 저 지역사회의 1급수일 수 있을까요? 그거는 굉장히 환경과 사람한테 해되지 않는 것을 만들겠다는 철학을 65년 동안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써도 건강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다. 생필품 쓰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부분들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경 호르몬. 자, HDPE라고 자, 무독성 용기가 있어요. 자, 이거는 아메이 프로틴 통이에요. 단백질 통이고 이거는 세제 통이거든요. 여기 뒤에 보시면 HDPE라고 써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재활용 많이 하시죠? 자, 그런데 재활용으로 내놓았지만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 용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90%가 넘게 재활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쓰레기 처리를 하느라고 또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돈을 낭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아메이는 내용을 정말 안에 세제를 잘 만드는 회사인데 가만히 보니까 용기가 너무 내용물을 보존할 수 없어서 용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했어요. 내용물을 보관해야 돼요. 왜냐면 아메이 제품 다 고농축이잖아요. 하나 사면 6개월에서 1년도 써야 되는데 그 안에 보관하고 있을 때 내용이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용기를 스스로 제작하겠다고 결정하고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사실 세제 같은 것도요. 사실
화학 첨가물 조금만 넣으면 요즘 같은 시절에 너무너무 잘 팔릴 텐데 사실은 그걸 넣으면 본 세제에 그 원칙에 어긋나고 사람한테 해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넣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해서 나아지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동남아시아 쪽에 섬유 유연제 이게 자꾸 굳어가지고 저도 처음에 쓸 때 그랬어요. 굳어가지고 상했나 보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첨가물을 안 넣어서. 그래서 저 같은 아토피가 있었던 사람은요, 첨가물이 들어있거나 뭐 좀 그러면 분명 대번의 느낌이 딱 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세탁소에 옷을 맡기지 않아요, 지금도. 귀찮지만 제가 다 빨아야 해요. 세탁소에 다녀온 옷은 입는 순간 제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름에 되게 덥죠. 아이들 피부 질환이라든지 아토피 좀 있었던 아이들 되게 심해지고 있어서 학교도 못 가요. 그게 우리가 매일 쓰는 세제로부터 출발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루세제 안 쓰시잖아요. 안 쓰는 이유는 안 녹을까봐, 혹시 남을까봐. 하지만 오른쪽에 보이는 아미에서 만든 가루세제는요, 단 한 톨까지 물에 다 녹아서 때를 잘 떼주기 때문에 세제를 조금만 쓰면서 빨래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자연도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경제도 살려주고 이렇게 만드는 것 제품들이 지금 카다로그에 1,500가지가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제품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액체 세제 쓰는데요 라고 했지만 속으시면 안 돼요. 자, 액체 세제도 가루 세제도 어떤 원료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한데 엄마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유기농 액체 세제입니다. 자, 근데 보면 자, 사용량이 중요하잖아요. 사용량. 자, 여기 밑에 보세요. 그런 글씨는 조그맣게 써져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저 밑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두 제품 모두 100회 사용 가능. 100회 사용하는 양이 아메이 액체 세제는 1리터고 저 엄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해외 직구도 많이 합니다. 저 제품. 저거는 2만 얼마죠? 네. 어떤 게 더 저렴한 거예요? 당연히 왼쪽이죠. 자, 이런 것들 한알육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원료가 다르고 그리고 중량 대비 금액이 다르고 이런 것들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어떤 분이 제가 아메 이제 가이드하면서 만난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한 달 동안 먹는 약봉투입니다. 한 달 동안. 네. 한 6, 7개의 과를 다니면서 약을 처방받고 어떤 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자, 근데 이 약을, 아메이 제품을 만나고 저하고 가이드를 하면서 생활 습관, 식습관 성형을 하셔서 한 7, 8개월 지난 다음부터 다 끊었어요. 진짜. 네, 진짜입니다. 이렇게 딱 들으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군요. 네. 자, 정말 끊었는데 그럼 딱 들으면 뉴트라이트 되게 많이 먹었겠네요. 싶으시죠? 그렇지 않아요. 몸에 닿는 모든 세제, 집에 있는 세제들을 싹 바꾸고 그 다음부터 내 옷에 있는 내 피부에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씻어내는 시간들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적절하게 맞는 필요한 건강보조식품 몇 개, 약값도 안 나온다고 그분이 표현하셨어요. 약값보다 저렴하다. 그렇게 해서 7, 8개월 이후에는요, 다시는 병원을 가지 않고 저 약을 평생 먹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의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사진 제가 여름마다 정말 많이 받아요. 제 소비자분이 이렇대요.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병원 가는 길인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진 너무 많이 받거든요. 자, 이거의 출발은요, 지금 이야기해드려도 복잡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생활 습관, 식습관의 성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한국암의 슬로건이 그거잖아요. 생활 습관 성형에 도전하자. 완성하자. 그래서 생애 주기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건강을 잘 지켜내면서 건강 수명을 높이자. 기대 수명은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건강 수명이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자꾸 아파서 병원 다니면서 그렇게 노후를 맞이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생활의 모든 것들을 잘 알아보고 바꾸시는 노력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갑자기 느닷없이 20년 만에 팔에 저런 게 나오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건 등이에요, 등. 수시로 등에 저런 것들이 올라오고 가라앉고 올라오고 가라앉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죠. 피부과 가야 되고 안 되면 한의원 가야 되고 피부과 한의원 왔다 갔다 제 얘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는 정신이 완전히 피폐해지고 나중에 약을 먹다 이제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제도 더 넣다 나중에는요 먹다가 토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끊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두어 달 보내니까 몸이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끼는 순간 뭐가 다른 게 있다. 그래서 정말 아메이 안 만났으면 저 산으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요즘 그러신 분들 좀 방송에 나오잖아요. 진짜 농담 아니고 아메이 제품이나 스폰서님을 안 만났으면 저 산으로 들어갈 뻔했어요. 진짜로. 네. 자, 이분도 그리고 엘사벳과 그의 친구들. 위에 있는 사진은 처음 쓰신 사진이고 3개월 반 정도 쓰셨을 때 밑에거든요. 어때요? 저런 정도의 변화 같으면 그 정도 노력은 안 하고 싶습니다. 입니까? 아니면 저 정도의 변화면 노력할 만하다입니까? 할 만입니까? 네, 이분은 약을 드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60이 넘으셨거든요. 여러분, 60이면 이제 청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다. 나 남은 내 생을 좀 모발 있게 살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병원을 다니고 이제 시작을 준비하셨어요. 약 먹을 준비를. 자, 그런데 우연찮게 이제 저를 만나게 돼서 이제 엘사벳과 그의 친구들을 써보셨는데 너무 그리고 잘 안 보이시는데 PPT라 위에는 흰머리가 있어요. 흰머리. 염색하시는 분 아니에요? 3개월 반을 썼더니 흰머리가 조금씩 옅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지금 이제 애프터 사진은 없지만 점점 더 네. 머리가 생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씻고 닦고 이런 세제들이 얼마나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지를 이해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아까 더마 아키텍트 나왔는데 우리는 사과의 속살처럼 저렇게 뽀얀 피부를 유지하고 싶지만 시간이 흐르면 저렇게 갈변하잖아요. 네, 위에 사과에는 비타민C 트리플 액션을 발랐습니다. 그런 앰플이 있어요. 네. 고가의 앰플이긴 하지만 이 제품을 저렇게 썼을 때 이렇게 일주일 동안 바른 채로 가만히 뒀더니 사과가 계속 썩어들어서 제가 냄새가 나서 버렸지 비타민C 히아루론산 트리플 액션을 바른 곳은 저렇게 방어를 해줍니다. 요즘 자외선 너무 세고 너무 덥잖아요. 이런 계절에는요 정말 햇빛만 잘 피해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어떻게 피해요? 어떻게 피합니까? 네. 자, 그리고 자, 안검하수 들어보셨어요? 네, 이거는 미용상이 아니라 눈이 불편 이렇게 여기 처져가지고 여기 자꾸 눈물 이렇게 해가지고 따갑고 그래서 눈썹이 내려와가지고 안구를 찌르는 그래서 이제 안과에서 이렇게 올리는 시술하는 게 안검하수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성형외과에서 하고 싶잖아요. 예쁘게. 근데 성형외과에서 하는 건 보험이 안 되고 안과에서 하면 보험이 됩니다. 자, 그런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이게 저희 아이크림이에요. 자, 여기 숫자 써져 있죠? 1, 42 써져 있는 거 보이세요? 매일매일 42일 동안 발랐더니 뭐가 보여요? 쌍꺼풀이 보이죠? 있었는데 처져서 안 보였는데 쌍꺼풀이 드러났잖아요. 여기 처지게 올라간 거죠. 안검하수 수술 안 해도 되죠? 아이크림을 발랐는데 여러분들이 브랜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생필품들이 얼마나 나의 삶의 질을 조금씩 낮추는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계속 편한 거, 귀찮은 거 안 하고 싶고 이렇게 사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뒤에 가서 뭔가 돈으로, 시간으로, 노력으로 괴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건강한 습관 만들기, 자전거. 저도 정말 이제 운동을 안 하다 더 이상은 운동을 안 할 수 없는 몸이 되어서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확실히 체력이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했더니 좀 더 타고 싶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차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주차하고 안 걸으려고 근데 지금은 최대한 멀리 주차하고 되도록이면 걸으려고 작은 성취감을 맛보니까 제 몸의 변화를 느끼니까 좀 더 하고 싶고 네, 여러분들이 올 여름에도요 작은 성취감을 모으는 여름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게 모여서 성공이 되는 거니까. 네, 아침마다 굿모닝 잘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고 굿모닝이 뭐예요? 하시는 분은 가이드 좀 받아보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소비자에게도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자에게도 정말 아메이 회사는요, 너무 대단하게 배려를 한다. 전 이걸 알고 난 다음부터 평생 이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했어요. 저는 원래 꿈이 있었거든요. 뒤에 얘기 드릴 거지만 전 에메랄드가 꿈이었어요. 가난과 이별.
그래서 전 가난과 이별만 하면 되지 부자가 되고 싶었던 생각은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난과 이별한 에메랄드가 되고 그때부터는 나 이제 뭐 하지?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는데 대학을 좀 다시 가볼까?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뭘 좀 배워보나? 이렇게 배우는 게 재밌었단 말이야? 그랬던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에메랄드가 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메 사업을 평생 그냥 일로 해야겠다. 이게 제일 재밌고 제일 잘하는 일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이런 것부터. 자, 이게 뭐냐면요. ABO 수익성 지수 조정 시행 안내. 말은 되게 어려운데요. 그냥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조정 비율 3%라고 써져 있어요. 21년도 3월. 코로나가 한창일 때예요. 자, 이때 우리가 똑같이 소비를 하는데 들어오는 수입을 3% 늘려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 달에 10,000원 받으시는 분은 3% 하면 티도 안 나겠죠? 그러나 저 같은 사람들은요, 3%가 늘면 꽤 높아집니다. 저 옛날 유치원 다닐 때요, 호봉제로 올라갔기 때문에 1년 지나면요, 한 호봉이 2만 원이었어요. 월 2만 원 올라요. 2만 원. 1년 지나면. 자, 근데 얘는 가만히 둬도 3%. 왜냐하면 돈 가치는 자꾸 떨어지죠. 요즘 초등학생들 오랜만에 만나고 할 때 용돈 줄 때 5만 원 밑으로 주면 얼굴 찌푸린다면서요. 네. 이제 초등학생들한테도요, 5만 원 정도는 줘야 쓸 데가 있는 용돈이 되는 거잖아요.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수입이 계속 안 늘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마트를 소비할 때만이라도 떨어지는 돈 가치를 붙잡아서 유지시켜 주겠다. 올려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수가 PV, BV가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2가지 점수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비슷하게 우리도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하는 많잖아요. 절대로 이런 BV 제도는 없어요. 돈 가치를 높여주거나 맞춰주는 제도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건 왜 하느냐? 평생 아메이 회사를 아메이 한국에서 하겠다는 거죠.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만든 제도예요. 했는데 또 해요, 다음 연도에. 저 깜짝 놀랐어요. 몇 년에 한 번씩 정책상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에 또 해? 22년도에 3월에 또 했어요. 왜? 코로나가 너무 계속되니까 이거라도. 게다가 물가가 자꾸 올랐잖아요. 유류가 막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품 금액이 조금씩 올랐죠. 그래서 제품값이 오르니까 다시 한번 또 올려준 거예요. 저는 이걸 이해하느라고 굉장한 시간이 걸렸지만 이해하고 난 순간 다른 거 찾지 말자. 아메이 사업이 제일 재밌구나. 누군가를 가르쳐드리고 이걸 알게 하면서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하는 것, 이보다 더한 재미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또 했어요. 24년도 5월, 작년 5월입니다. 또 올렸어요. 이렇게 몇 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3번씩 이렇게 조정을 해준 건 저한테도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어려우니까 함께 살자, 상생인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아메이마트가 갖고 있는 의무는 없고 혜택만 가득한 걸 알리는 거죠. 소비의 혜택, 사업의 혜택을 알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수입도 생기고 이런 수입도 생깁니다. 그래서 함께 아메이를 알아보고 공부하는 분들이 모이는 이런 자리. 처음엔 나 혼자 오지만 조금 지나면 한 분, 2분 친구 모시고 오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이 다 함께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리더님들도 생기고, 네, 저의 팀에도 자매, 남매, 모녀 많아요. 네. 좋은 건 함께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점점 회원이 늘고 아메이 마트의 사업의 기회, 제품의 기회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느는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에 1,000만 점 모여서 월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는 그때 매달 안정적으로 되는 걸 우리가 파운더스 플래티넘이라고 부르는데 전 처음에 이게 되면 직장은 안 가도 되겠다. 제 유치원 월급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저는 처음에 그냥 부업 삼아 조금 해보려고 시작했다가 괜찮은 것 같고 재미도 있고 스폰서님 따라서 시스템 따라서 하면 될 것도 같아서 조금 더 꿈을 키운 게 월급만큼 나오면 조금 더 늦게 복직하겠다 이거였어요. 아기가 어렸으니까 조금 어린이집 다닐 수 있을 만큼 종일반 다닐 수 있을 만큼 돼서 가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작은 성취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매년 2년 3년 성취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자꾸 꿈이 커지더라고요. 이게 되고 나니까 나처럼 매월
200에서 250만 원 받고 연봉이 한 5천쯤 되는 파운더스 플래티늄 리더님들을 계속 찾고 돕고 하면 내가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고 그러면 가난과 이별한다니 계속 꿈이 커지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자, 제가 에메랄드 되고 나서 꿈을 이룬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닙니다. 또 꿈이 이 안에 또 생겼습니다. 이 안에 계속 있으니까 계속 꿈을 키워주고 괜찮은 어른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자, 제가 에메랄드 되고 나은 다음부터 세 가지 자유를 조금 맛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 자유가요. 가족과 함께 내가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사실 직장을 다녀야 하면 출퇴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아이와 내 가족과 내가 뭔가 시간을 설계하고 추억을 만들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죠. 네, 아미 사업을 통해서 제가 그 시간의 자유를 좀 얻었다 보니까 가족과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아메에서 만들어주셨어요. 첫 번째 여행.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시면 여행을 갈 수 있거든요. 돈으로 안 준대요. 처음엔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전 여행 안 가고 싶은데 돈으로 주지. 근데 왜 돈으로 주지 않으면서 가족 여행을, 부부 여행을 보내는지 알게 됐어요. 처음에 몰랐다가 한 3년, 4년, 5년 다니고 나니까요. 이 시간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단단하게, 얼마나 소통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지를 알게 됐어요. 저는 그전에도 여행을 좀 다녀보긴 했지만 일단 너무 피곤하고 준비할 게 너무 많고 가면 꼭 한 번은 얼굴 째푸릴 일이 생기고 예, 그러면서 돌아와서 또 너무 힘들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막 조금 더 이렇게 돈 때문에 고민만 하는 거 있잖아. 이거 먹을까? 저거 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힘만 들었던 게 저는 여행이었었거든요. 자, 근데 아메 여행은요. 공항 가는 차비도 줍니다. 가서 쓸 용돈도 다 줘요. 선물도 다 주세요. 그러니까 뭘 하나도 준비할 게 없어요. 옷만 가져가면 돼요. 치약 칫솔도 줍니다. 그래서 진짜 옷만 가져가면 돼요. 옷도 사실 없으면 가서 사면 되죠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그래서 여행에 대한 준비나 스트레스가 1도 없는 그런 여행을 한 3년, 4년 하다 보니까 가족하고 그 시간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시간. 여러분 24시간 한 5박 6일씩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을 거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아메이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아까워요.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밥도 안 해도 돼요. 청소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온전히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거죠. 싸울 일이 없어요. 최고의 여행을 다 준비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즐기면서 서로를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만 가지면 되더라고요. 아, 이런 거구나. 예, 첫 여행 사진인데 저희 꼬맹이 딸내미랑 돌아가신 엄마랑 저희 남편이랑 예, 다들 나가면 아들인 줄 알았어요. 저희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너무 잘해가지고 아들인 줄 알았어요. 잘하는 이유는 따로 있지만, 예. 이 여행을 계속 잘 가고 싶으니, 너는 밖에 나가서 아멘 사업을 잘 하세요. 내가, 딸과 장모님을 잘 모실게요. 뭐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지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컸어요. 저렇게 노랗게 머리를 염색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크고, 또한, 코로나 이후에 또 다시 여행은 재개가 되고, 이제는 제 가족만의 추억이 아니라요. 제 파트너의 가족하고도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을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자, 내년에 푸켓 여기 포스터 붙어 있는데 가족 여행이 준비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런 여행 갈 수 있는지를 찬찬히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돼요. 내년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시면 되고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에 가셔도 돼요. 계속 있어요. 매년 있어요. 앞으로도 쭉. 자, 그리고 꿈꾸는 우리 집. 저희 스폰서님은 캐나다에 가족이 이민을 나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꿈꾸는 집을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욕조가 없는 집에 있다가, 왜 애들은 욕조 있어서 물놀이 할 수 있고, 자기 방 있으면 우리 엄마 부자죠. 네, 우리 엄마 부자입니다. 아직 잘 모를 때. 그래서 그렇게 아메이 사업으로 번 돈을 가지고 연말 보너스, 연말에 또 돈을 주거든요. 그거 보태가지고, 네, 욕조 있는 집으로 이사 갔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기가 좀 크니까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한 공간에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5년을 한결같이 계속 동생을 안 낳아줬다면서, 털친구 동생이 필요하다면서 5년을 한결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에서는 같이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집을 바꾸면 되지? 그래서 주택으로 이사를 나왔어요. 저희 집 마당인데요. 네. 그래서 마당에서 그냥 분리해가지고 살면 되겠다. 생각을 바꾸는 거죠. 안 돼. 엄마가 알러지가 있잖아. 못 살아. 이게 아니라 어떻게 책임질 거야? 키워보지도 않고 책임질 수 없으니까 키우지 말자. 이런 부분도 많잖아요. 해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나름 제가 느끼는 바도 많아요. 그래서 꿈꾸는 우리 집은 설계하면 돼요. 그래서 전 지금도 다시는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으리. 왜? 주택이 너무 좋더라고요. 다소 좀 더럽긴 해요. 벌레도 많고, 예. 벌레들 친구들과 함께 뭐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래도 땅 밟고 풀을 보면서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내가 꿈꾸는 마당 있는 집을 보러 다니는 중이거든요. 네. 자, 저는 아이의 날개를 자르는 부모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않게 들으면서 아메사업을 했거든요. 그런 부모 되지 맙시다 이런 마음으로 아메사업을 했는데 저도 근데 이제는요 아이가 크니까 날개를 꺾는 게 아니라요 자기보다 더 큰 날개를 달아줘서 자기가 날아가려고 날아가게 도와줘야 돼요. 날개 안 꺾었다. 나 너한테 할 만큼 다 했다. 이런 부모만 가지고는요. 아이가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세상이 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 큰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할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 어떠세요? 참 어렵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자식 먼저 챙기지 부모님한테가 사실 손이 너무 오그라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자, 이제 아메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얻어지니까 저희 엄마랑 이모셨는데 두 분 다 지금은 안 계십니다. 자, 근데 둘이 그렇게 콘서트 보러 다니시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얼마 안 하고 제가 조금만 신경 써드리면 할 수 있는데 두 분은 이제 뭐 운전도 못 하시고 뭐가 어딘지 찾지도 못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메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그걸 해드렸어요. 아메 여행 때 늘 음악과 춤과 이런 게 난무하거든요. 저는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 엄마가 뛰쳐나가셔가지고 막 같이 춤을 추시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우리 엄마가 저런 분이었구나. 우리 엄마가 저런 걸 좋아하는 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저를 했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오래 앓고 있던 병이 있으셔가지고요.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에메랄드 되고 나서 이제 시간의 자유가 조금 생겼다 보니까, 직장 생활했으면 절대로 못했을 엄마 간호를 제가 한 1년 반을 병원에서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를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닦이고 했던 것처럼 저도 엄마를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지금 후회는 없어요. 보고는 너무 쉽습니다. 저 고합니다. 엄마도 안 계시고 아빠도 안 계시고 그래서 혹시 부모님들 계시면 돌아가시는 길에 전화 한 통 하세요. 전화만 하셔도 돼요. 전화만 자주 하셔도. 근데 왜 전화했어? 이러고 받지 말고. 엄마 식사하셨어요? 아빠 안 더우세요? 이런 전화만 해도 충분한 효도예요, 지금은. 자, 그래서 원 없이 저는 해봤어요. 에메랄드만 돼도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구나. 자, 그리고 저는 그냥 꿈이 그거였는데 가난해지지 않는 게 꿈이었는데 제 파트너 리더님도 아직 에메랄드가 아닙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내가 너무 내 꿈만 이뤘다고, 내가 너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정신을 차리고 이제부터는 파트너 리더님들이 에메랄드 이상이 되어서 자유를 맛보고 가난과 이별할 수 있는 분들이 되도록 열심히 돕는 중이에요. 어느 날 제가 이거를 봤습니다. 행복이 뭡니까? 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면서 왔거든요. 너 그렇게 애 하나 놓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 둘째 낳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네가 그렇게 밖으로 다니면 남편이 바람이 난다.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사람들이 저를 흔드는데 그럴 때마다 예전에 되게 많이 흔들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거를 딱 보는데 행복은 내가 가치 있다고 믿는 무언가가 충족되어 있거나 하고 있는 상태가 행복이래요. 그때 제가 핀도 FPT도 아니었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아주 거절만 맨날 받고 아메이? 이런 눈치 맨날 받을 때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서 너무 계속 힘들었거든요. 내가 잘못 선택했나? 혹시 내가 오해했나? 이런 생각을 할 때였는데 이걸 딱 보고 아니네. 나 엄청 행복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되게 웃는 연습을 했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웃자.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게 아니고, 웃자. 내가 지금 아메 하느라고 지금 다소 덥지만, 오늘은 거절을 받았지만, 내일 또 어떤 분하고 나하고 이야기가 돼서 저처럼 자립을 꿈꾸는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웃자. 여러분 웃으세요. 웃으면,
뜻을 가치관을 같이 하는 친구가 생깁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생각이 확 달라지면서 열심히 집중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명확해진 게요. 제가, 5월 달에, 다이아몬드 리더님들만 다녀오실 수 있는 다이아몬드 여행을 지중해 크루즈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다이아몬드의 삶은 무엇인지를 제가 피부로 느끼고 왔거든요. 아,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건 이런 거구나. 공항에 딱 갔는데 수속하는데 5분도 안 걸렸어요. 제가 가는 순간 누가 탁 오시는 거예요. 리더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러더니 탁 하더니 그때부터 이렇게 3사람, 4사람이 오시더니만 끝! 5분도 안 걸렸어요. 그 전에 아메 여행 다닐 때는 한 30분씩 걸려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되면 5분도 안 걸리게 가이드를 해주나? 일단 거기서부터 기분이 싹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비행기를 탔는데 모든 것에 A가 저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일회용 컵에 A 마크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지중해 크루즈 도착을 했는데 지중해 안에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 엄청 큰 배였거든요. 바닥에 A가 써져 있고. 스폰서님하고, 저희 남편하고, 스폰서님 따님하고 같이 갔는데,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씩 둘씩 밟아가면서 선물도 다 주고, 여기 선물도 있고 용돈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나중에 트렁크도요, 그냥 알아서 다, 그래서 몸도 너무 가벼운 여행을 보내고, 그리고 이런 준비해준 선물도 너무너무 의미 있는 나침판, 저런 거. 여러분들 지금 너무 잘 가고 계신다. 지금 하지만 나침판의 끝을 가리키는 그 끝을 보면요. 늘 이렇게 흔들리고 있대요. 방향이 맞으면서 가고 있어도 가는 동안은 힘들다는 거죠.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방향이 맞으니까 그냥 뚜벅뚜벅 잘 걸어가세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나침반도 선물을 받고.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도 너무 좋았지만 더 좋은 건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과 가까이에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분들의 생각을 듣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넣었네요, 제가. 예. 저런 손잡고 이런 사진은 찍어서 연출을 해주시니까 한 거지 절대로 없을 사진. 네. 저희 스폰서님하고도 저런 사진도 남기고, 네. 저렇게 너무 예쁜 곳에 가서 인생 사진을 남기는 것도 너무 좋았지만 더 좋은 건 이렇게 너무나 많은 리더님들,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과 차 마시고 밥 먹고 하면서 이분들이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너무, 다이아몬드는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정적인 노후가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괜찮은 어른들이신 거예요. 그걸 느끼고 왔어요. 저는 그러면서 아메사업을 배웠지만 막상 그렇게 정말 1000명이 넘는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 계신 곳에서 계속 일주일 있다 보니까 정말 다이아몬드로 산다는 건 너무너무 괜찮은 어른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굳히고 돌아왔어요. 자, 두 창업자는요, 많은 시련 가운데 리치와 내가 아메이를 선택한 이유는 아메이 뒤에 버티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 철학, 이건 두 분이 만드신 거잖아요. 리치와 제이가 만들었는데 그 철학에 대한 신념과 그 철학을 성공적으로 현실화한 사람들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뒤 좀 바라봐 주세요. 네, 저기 뒤에 계세요. 그 사업 철학에 대한 신념과 그 철학을 성공적으로 현실화한 이런 리더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리치와 제이도 원래 가졌던 그 꿈이나 원칙을 바꾸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정한 상생이구나. 그래서 저도 정말 괜찮은 어른으로 나이 들고 싶어요. 돈만 있고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정말 괜찮은 50, 60, 70, 80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아메이 비즈니스의 사업 철학과 그 경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좀 더 알아보세요. 오늘이 그 시작이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